네, 오늘은 그 유발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치 형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의 가치라든가 미래에 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이제 프로세스를 해나갈 것인가, 그 초점 맞추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동기를 유발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유발하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계획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나 변화하겠어요? 나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가 이제 유발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동기가 유발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계획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앞 단계에 어떻게 보면 그 동기 강화 그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유발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고요. 이거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동기를 유발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우리가 변화를 이제 유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 변화 단계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기강화 상담 2판에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3판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언급만 기록적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초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변화를 사람들이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해야겠다. 큰 결심을 한단 말이죠. 뭐 이를테면 담배를 끊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리더십의 어떤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변화할 것인가, 변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 일정 간을 보는 시기가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걸 갖다 우리가 전숙고 단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지만 아직 내가 변화를 확 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변화를 할까 아니면은 뭐 아유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할까 뭐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뭐 이런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도 잘해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할까 아니면은 내가 그래 승진하면 그때부터 바뀌어야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숙고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변화의 필요성이 이제 좀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20살짜리들이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막 하기는 쉽지 않아요. 담배를 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그렇게 나쁜 사인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뭐 이게 바꿔야지, 뭐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됐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50 뭐 이 정도 돼가지고 내가 건강에 뭐 하나씩 사인이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의 뭐 어떤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의 삶의 질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 필요의 자각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 단계 변할까 말까 그 단계를 이제 전숙고 단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 전숙고 단계를 웬만하면 거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숙고 단계가 얼마 정도가 시간이 걸리냐는 거죠. 내가 어떤 뭐를 해야겠다라는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이제 최초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럼 담배를 끊을까 말까. 뭐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간을 보는 기간 전숙고 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더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해라. 내일부터 지각하지 마. 라고 하면 당장 이 사람이 내일부터 지각을 안 할 것 같고, 당장 뭐 내일부터 이런 생활 태도를 바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당장 내일부터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큰 변화를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고려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을 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전숙고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장 바뀌지 않아도 이 전숙고 기간이 이제 있고 양가 감정이 있어서 내가 변할까 말까 이거를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변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전숙고 단계에서 그래 변해야겠어 라고 하면 숙고 단계로 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 숙고 단계로 넘어가는 게 사람들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뭐 되게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나야지 이 숙고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 되고 뭐 사람들마다 그게 딱 오는 그 순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하여간 내가 변해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먹어지는 그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뭔가 내가 희한하게 딱 그게 마음에 먹어지는 순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이제 숙고가 단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변화의 장점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담배를 이제 피우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금단현상,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내가 실패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그 자괴감, 그리고 뭐 그간의 노력의 부질없음 등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건 쉬운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숙고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변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어떤 거를 변해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를 언약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하겠어요. 그거를 갖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옮기죠.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수정이 이제 돼 있는데 하여간 이게 잘 이제 진행이 되면 유지로 들어가서 유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종료가 되고 생활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이게 한 판에 이렇게 바뀐 일은 별로 없어요.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한 번에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계속적인 실패를 하고 여러 시도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고, 담배를 끊는 사람도 한 번에 딱 끊는 사람 별로 없어요. 끊었다 다시 재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그 간격이 뭐 넓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게 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식으로 점점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뭐 두 갑 피우다가 뭐 한 갑 피우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뭐 완전히 끊었다가 이제 전 상태로 돌아가죠. 그런데 뭐 그때도 사실은 그 다음 뭐 옛날만큼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옛날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하면 또 좋아지고. 그래서 변화는 기본적으로 나선형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판에 이렇게 좋아지는 건 없다. 그리고 재발이 됐고 나쁜 버릇이 다시 나왔다고 해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뜻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를 하는 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굉장히 굳은 결심만 하면은 다 바뀌는 거겠지, 뭐 아니면 좋은 코치를 만나면 이 사람이 다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연구를 해놓은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담 심리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상담 심리 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변화를 한다는 거죠. 뭐 우울증이 좋아진다라든가, 생활 태도가 달라진다라든가, 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든가,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요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키냐, 요거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40%가요, 이 코칭이나 테라피 이외의 요인으로 이 사람이 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내담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변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성숙도가 있어. 그리고 안으로 어떤 열망이 있어. 이런 경우에, 그리고 아니면 성격적으로 뭐 이렇게 그 변화를 좀 잘 받아들인 사람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변해요. 그래서 코치가 시덥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훅 변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코치가 와도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담제 요인이 자그마치 40%나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냥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치료 관계입니다. 이 동기강화 면담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치료 관계,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강화 면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는 희망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15%가 희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5% 치료 모형, 뭐 어떤 뭐 약을 쓰느냐, 어떤 치료법을 쓰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한 1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담자 요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코칭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잘할 수 있는 거는 관계를 사람들하고 잘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적절한 치료 모형. 그러니까 우리 동기강화 면담이라든가 이렇게 검증된 기법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되면 꼭 되고 저렇게 되면 꼭 안 되고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계속 생각하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